안녕하세요. 빠브라먹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오늘 아파트 매물량이 7만 5천 건 육박을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이죠. 7만 2천 건 선에서 연휴 기간 동안 쭉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단 하루 만에 3천 건이 껑충 뛰면서 7만 5천 건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8만 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거 10만 건까지 가면 심리적 저지선, 결국 이 투매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가격을 던지고 나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 만에 3,000건 출회됐던 것도 뭐 이례적인 일인데, 이게 이제 하루 만에 5,000건, 10,000건씩 쏟아지게 되면 굉장한 어떤 시장에 이 요동치는 현상들이 일어날 가능성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무순위 집집도 지금 마찬가지죠.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무순위 집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은 대전과 전남, 경남 중심으로 해서 또 나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수요가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웬만한 입지에서 나오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분양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었는데, 이제 서울부터 6차에 걸쳐서 무순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무순위 집주 물량이 공격적으로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누적 횟수가 점점 이렇게 커진다는 거. 4차, 2차 이런 식으로. 결국에 가서는 이제 경매로 얘기하자면 이게 유찰이 된다는 얘기죠. 무순위 집주로 내놔도 사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양시장도 이런 좀 냉랭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 결국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어떤 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분양시장은 잘 되고 구축시장은 떨어지고, 구축시장 잘 되고 분양시장 여러모로 변동성이 없고,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부동산 호재를 발견할 수 없는 굉장히 좀 위축된 어떤 시장의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동안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천정부지로. 그 상한가가 어디가 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버린 집값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결국에서는 자기 주거지를 억지로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펼쳐지면서, 이게 주거 구조 자체가 이제 젊은 층이 생산적 가치 참여가 안 되는, 단절이 돼버리는 겁니다. 직주 근접이 근본적으로 이제 커팅이 돼버리면 인구 구조가 가뜩이나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데, 젊은 이 세대들이 생산 연령층으로 적극적으로 편입되지 않는 것 자체가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어떤 치명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고, 자, 이렇게 이례적으로 무순위 집집도 서울, 경기, 인천 집중되는 어떤 물량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유 간단하죠. 터무니없는 분양가, 너무나 고농축으로 계속해서 밟아가면서, 밟아도 이만저만 밟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풀악시를 가깝게 이제 꾹 밟아가지고 분양가를 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분양가에 노출이 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대출이 뭐 어마무시하게 거의 선을 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냥 뭐 쏟아내듯이 한 개인에게 몰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자금 한 10%에서 20% 들고 집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만큼 대출 자체가 이제 6억으로 딱 묶여 있고요. 25억 넘어간 거는 뭐 2억으로 이제 딱 제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의 어떤 한계에 부딪힌 수요들은 아무리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어떤 선호도가 높은 신축이라 할지라도 이제 접근성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분양가가 뭐 천정부지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있는 분양가 따라가주기도 이제 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너무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게 신축 아파트를 잡아도 요 선상에서 구축 가격이 더 올라갈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3중, 4중으로 지금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은 없다. 고로 부동산 시장 앞으로 자산 시장으로서의 어떤 가치 면에서는 상승세에 대한 어떤 제한에 딱 발목이 묶여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이 안 되는데 분양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을까요? 건설사가 늘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원가 상승 원인.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중간재 잘 가공해서
물건을 팔아야지 그 수익률로 국가적인 어떤 이익을 챙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원가 상승분은 기본적으로 유가와 환율 부분에 딱 이 아킬레스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가뜩이나 또 미국 이란 전쟁이 터져 버려 가지고 환율 유가가 지금 급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설사가 분양가 컨트롤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도 건설사 나름대로 이 부동산 이 사업 분야에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분양 시장인데, 분양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침체를 겪고 있다 보니까 이거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지역에 분양 아파트를 내놔도 분양가를 거의 이제 극한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분양가가 올라갔던 원가 상승분의 원인인데, 이것과 플러스 알파 구축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과연 상한가가 어디인가라는 물음이 나올 정도로 오르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분양가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변 구축 가격이 오르는데 분양가가 그것보다 낮게 나온다? 이건 분상제 시스템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분상제 적용 안 되는 곳이 훨씬 많습니다. 자연 주변 구축 가격이 오르니까 분양가는 더 높여야 된다. 당연한 이런 공식들이 나오니까 보십시오. 지금 뭐 경기권에서 분양하는 대방 디에트르인데 기본적으로 84제곱이 11억 그리고 10억 다 기본적으로 10억이 넘습니다. 경기권인데 5년 전만 해도 수색증산 뉴타운 서울 아파트 84제곱이 7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권이 84제곱이 이것보다 더 3억이 높은 10억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주거 안정성보다는 이 주거 불안이 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결국 내가 내 일생토록 맷돌 갈아야 될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삶의 질이 훅 떨어지죠. 집은 샀는데 삶의 질이 올라가야 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원금이자 갚느라고 뭐 엄청나게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처럼 분양시장은 파는 사람은 많은데 지금 사줄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무한대로 이런 분양하고 미분양 나고, 미분양은 더 굳어지게 비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이 미분양 다음에 악성 미분양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공매로 넘기는 이런 무한대적인 어떤 순환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분양가가 너무 천정부지로 올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구축 가격하고 같이 올라간 겁니다. 문제는. 함께 이제 동반 상승을 하다 보니까 구축을 사려는 사람도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구축 가격도 올라갔었고, 또 새롭게 신축 아파트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분양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아무튼 부동산 전방위적 가격 조정기 이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시장 자체가 어지러울 정도로 가격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분양가 높았죠. 구축도 높았죠. 줍줍도 뭐 이거 뭐 분양가를 좀 마이너스 해줘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녹여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가격에 쓸어 담으려고. 이렇다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 아파트 시장. 결국에 가서는 이거 다 그걸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부채에 물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이상한 허황된 기대심, 여기에 또 호가까지 딱 세워져 있으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터워 보이지만 유리처럼 그냥 툭 건드리면 빠지끈 하고 그냥 와지끈 하면서 그냥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 시장이 형성이 됐다. 자, 실질적으로 청약통장 해지 건수가 7개월 만에 90만 명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분양이 당연히 안 되죠. 분양할 생각조차가 없으니까 청약통장 그냥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축 매매 거래량은 서울이 지난달 2월달 3,000건밖에 안 나왔어요. 인구 1,000만이 사는데. 구축 시장도 이제 더 이상 내가 집을 살 여력이 없다라고 그냥 백기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줍줍은 초기 고농축 분양가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는 지표밖에 없는데 그것도 근거 없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아파트 거래량 꺾일 수밖에 없겠고, 2월달 3,190건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3월달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것보다. 정점을 찍었던 이제 거래량은 찾아볼 수가 없죠. 계속해서 완만하게 좀 올라갔다가 내리꽂는 어떤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동산 시장이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수급 딸릴 수밖에 없죠. 이 수급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자본을 밀어넣을 수 있는 힘인데 이게 이제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다주택자 빠져나오죠. 그리고 기존 이 영끌하시는 분들도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내가 빨리 집 팔고 조금 더 한층 더 좀 이 기대치가 낮은 곳으로 좀 이동하자. 나머지를 좀 현금화 시키자. 라는 또 자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또 빠져나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거래대금 줄고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남구만 하더라도 지금 뭐 45억이라는 평균 거래 금액 어마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4월 달만 해도 뭐 엄청나게 올랐었습니다. 이게 토호제가 살짝 풀렸다가 이제 한 45일 만에 잠겼었죠. 근데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바짝 올랐던 거고, 지금 이제 전역으로 25개구 12개 지역 경기권 그리고 서울권 합해서 지금 37군데가 지금 토호제를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23억으로 평균 거래 금액이 거의 20억 차이가 날 정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가장 현금이 풍부한 강남의 평균 거래 금액, 이 대변동의 늪에서 지금 이 평균 거래 금액 역시도 허우적거리면서 마이너스 20억 이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지금 이 지표로 확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상은 지금 코스피 현상, 어제 오늘 거의 그냥 외인들이 10조 이상 지금 빼고 나가고 있어요. 미국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는 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지난주 금요일 날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하면서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지금 중동 전쟁 지금 국면으로 진입하게 됐는데 지금 오늘 코스피가 11%나 떨어졌습니다. 이거 2008년 금융위기 때 16% 떨어졌고 1997년 IMF 때가 거의 한 17% 떨어졌었죠. 거의 육박하는 겁니다, 이거. 거의 이제 기록에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지금 전쟁 위기가 그냥 단순한 중동 위기가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에너지 전쟁 아닙니까? 에너지 전쟁. 에너지는 결국 수출 주도 산업에 이 세팅이 되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가장 치명적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피가 엄청난 지금 해머로 그냥 뒤통수를 꽉 맞듯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외국인이 지금 오늘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이게 빨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코스피 시장 자체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엄청난 지금 이 기록적인 성장률을 다 깎아먹게 생겼어요. 오늘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지 않았습니까? 20분간 지금 장이 딱 멈춰 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지. 미국의 전쟁 때문에 이거. 아니 상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자체를 컨트롤을 하고 전 세계적인 유럽과 또 아시아 증시 좀 안정화시키려면 요 통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냥 가만히 눈만 깜빡깜빡 뜨고 있습니다. 그냥 뭐 구축함으로 호의해 줄게 이런 말을 하고 앉았으니까 이거 자체가 되겠냐고요 지금. 미국의 의도를 도저히 지금 납득을 못하겠다 이거. 지금 완전히 지금 유럽도 연이틀 한 7% 빠졌고요. 일본도 니케이가 엊그저께 어제 오늘 해서 한 8% 이상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세계 금융시장 망하는 겁니다. 미국만 뭐 우리는 산유국이네 하면서 뭐 나스닥이 1%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이거 그대로 역풍 맞죠. 그러면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빨리 발을 빼지 못한다면 아니면 빨리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거 정말 세계 대공황이 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국내 펀더멘털은 굉장히 강한 편이었죠. 지금 뭐 코스닥 역시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던 뭐 로봇주, 바이오주, 기술주들이 굉장히 지금 치고 나갔던 그런 국면이었고 그리고 코스피 역시도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얼마나 저평가 받았었습니까? 작년 전반기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딱 받는 시점에서 이제 이게 전쟁이 빵 터져 버렸으니까 유가 환율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로 지금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자산시장에서 머니가 빠져나간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선제지표로 딱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끝까지 버틴데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가 보시면 서부 텍사스유가 지금 74달러까지 올랐어요. 71달러였는데. 이거 지금 80달러까지 가면 이거 정말 세계 대공황 올 가능성 높습니다. 아시아 증시 완전 개박살 나고요. 유럽 증시도 박살납니다, 이거.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뭐 그냥 어버버버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건데,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중동에 대한 어떤 패권을 잡기 위해서 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결국에 가서는 자국 주식시장도 박살나게 돼 있습니다. 환율은 지금 1476원 찍고 있네요. 어젯밤에 1500
2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충격을 줬었는데, 아무튼 유가는 수출주도 나라에게,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이죠. 환율 역시도 주가 부분, 외인 자금이 치명적입니다. 못 들어옵니다. 환율이 높아버리면. 허들이 높아버리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한 차선에 의해서 수익률이 뚝 떨어져 버리는데 당연히 털고 나가죠. 자, 코스피 시장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상승세를 정말 단 하루 만에 전쟁 변수로 내줬다는 것 자체가 정말 통곡할 일이다. 이거 뭐 자체적인 어떤 금융시장의 이 펀더멘털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휘청거리면 몰라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거품이다, 너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종목에 대해서 좀 잘 돋보기로 들여다보시면 한국 기업 자체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너무 저평가돼 있었고 그동안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시점에서 전쟁 변수를 이게 다 내주게 생겼으니까 이게 참 통탄할 만한 일이죠. 더 심각한 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 모든 변수의 똘똘마리,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시장이. 자, 이 금융시장 다 얼마나 큰 변동성이 위험에 노출돼 있냐. 역시 아파트밖에 없지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자본 변수와 아파트 자본 변수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함수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다 외국 자본이에요. 대출로 끌고 들어간 아파트들. 그러면 금융시장이 이렇게 파탄 나버리면 아파트 시장 그냥 말아올릴 그런 어떤 태세로 가다가 완전히 그냥 다 쏟아내게 됩니다. 가격 자체가. 옛날에는 그냥 알바노하고 각자의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시중은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외국 자본들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냥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변수는 아파트 시장 유동성 더욱 위축되게 만들 가능성 높고요. 당연히 경기권 중심으로 의왕시가 6억 4천, 시흥시 4억 2천. 경기권 조금 벗어난 지역, 상당히 조금 이 하락세가 점점 40% 이상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경기권부터 현금이 말라갈 가능성 높습니다. 바짝바짝 말라나가죠. 말려나가면 결국은 이거 자금이라는 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뭐 서울 또 뭐 수도권 뭐 가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 환율은 더 이상 매수 의지를 되살릴 수가 없어요. 환율이 높아지면 물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선택권의 폭이 확 줄어듭니다. 선택을 못하지. 아파트, 고가 아파트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대출 물고라도 들어가겠다. 에이, 1억 대출 받기도 버거워요. 부담스러워서. 왜? 환율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죠. 주담대 지금 7%인데 지금 이거 전쟁통에 환율 뭐 유가 난리 나면 10%까지 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7% 주담대 금리라고 하는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 환율 유가 부분에 엄청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은행도 지금 빨대를 닦아줘 놓은 상태에서 지금 7%에서 8, 9% 혹은 10% 극으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래 버리면 그냥 아주 그냥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가는 물가 고점, 그 위를 밟고 있는 고점의 집값. 그렇잖아요. 고물가인데 그 고물가를 지금 밟고 있는 게 집값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뭐 이 집값 정상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유가 자체가 출렁거리면 고점의 집값 더 이상 용납이 안 됩니다. 이것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매수세의 원점은 기름입니다. 기름. 물가, 중간재, 수출, 수입 다 걸려 있어요. 이 기름 한 방울 우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은 그래도 산유국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데 기름이 펑펑 난다는 이유로 나스닥 보면 뭐 1%밖에 안 떨어져. 근데 우리는 11%가 떨어집니다.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갈등이 좀 장기화되면 한국은 아마 세계 모든 나라 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 왜냐하면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꼬로박을 수 있는 또 파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 3억 6천, 8% 떨어지는 1월 달의 모습 보여줬죠. 근데 2월 달에 6억 7천이 떨어졌다는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공식 지표로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한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 높고, 지금 코스피 시장, 금융시장의 지금 불안한 면과 또 전쟁 양상의 어떤 변동성이 아파트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도 강동구 아파트,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 아닙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 뭐 아파트가 이 위기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고 이렇게 어깨뽕 뭐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가장 위험한 자산의 면모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가. 왜냐? 부채에 기반한 가치 추구는 결국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비투하면 반대 매매 당한다.
종목이 10% 이상 빠져버리면 증권사에서 그 종목 강제로 매도 칩니다. 결국 빚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가 종목에서 차익 실현하지도 못하고 마이너스 뭐 100만 원, 마이너스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빚도 냈잖아. 그 빚도 갚아야 되고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채에 기반한 자산 가치는 위기가 오면 그냥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걸 고스란히 지금 코스피가 보여주고 있어요. 올림픽 팍포레온 역시 분양가 밑으로 지금 30조 비투가 부른 반대 매매, 이 증권 시장의 이 부채에 기반한 자산 한꺼번에 증발할 수 있다는 증시 폭락이 선제지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팍포레온도 지금 6억에서 7억 정도 떨어졌다라는 요 사실 자체가 그냥 하나의 단순한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올림픽 팍포레온 부채 물고 들어온 다주택자들 얼마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소형 평수 거의 100채? 300채였습니까? 그때 당시? 다 무슨 일집 지원해가지고 당첨됐거든요. 다 부채입니다, 이것도. 결국에 가서는 이거 부동산 시장까지 엄청난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3월달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 지금 부채를 물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를 이 주식시장의 반대 매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B2가 32조에 해당되는데 이거 오늘 11% 떨어졌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결국 증권사에서 B2로 들어온 개미들의 종목들 다 처분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종목이 더 떨어질 가능성 높고 이건 결국 아파트 시장에서 부채로 쌓아 올린 자산이 얼마나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선제지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좀 잘 감안하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최대한 리스크를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동안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뻔한 복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